K타임스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신청이 이 음주운전 또는 난동 등 범죄 기록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방이민부가 일부 비자 발급이라든지 영주권 신청에 덧붙여 제출하는 이 범죄 경력 회보서의 조회 범위에 실효된 형을 포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들 중에 범죄 경력 회보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고 있다면서 대부분 음주운전이라든지 음주난동 그리고 폭행 등의 기록 때문에 거절되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어서 특히 음주운전이나 음주난동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체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범죄 경력 회보서 심사가 이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심사의 가장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거절 통보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망하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 경찰이 제공하는 범죄 기록에는 실효된 형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비교 대비하면서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범죄 기록과 한국의 범죄 기록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결국 실효된 형을 포함한 항목을 연방이민부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전국에 걸쳐서 기준 임금이 소폭 올랐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평균 주급은 약 897달러로 전월 대비 1%,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3.1%가량 상승했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3시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 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부동산 업계였습니다. 이 부분의 주급은 연간 14.1%나 상승한 약 863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매니저먼트 부분은 1년 전에 비해서 임금이 11.7%나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만 놓고 본다면 금융 및 보험업계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평균 주급은 1,088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서 3.8% 상승한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평균 주급이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제조업의 경우에 평균 주급도 4월 들어서면서 전달보다 약 30달러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승률에 상관없이 급여 봉투가 가장 두툼했던 일자리는 역시 광산 및 오일 추출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평균 주급은 약 1,840달러로서 가장 낮은 숙박 및 요식업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높은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은 대우가 크게 다른데 이 도매업의 평균 주급은 1,096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531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온태리오 주의 평균 주급 910달러 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온태리오주 정부가 어린이들의 데이케어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2억 4,2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새로 결정했습니다. 로렐 브러튼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 투자될 이 비용은 현존하는 데이케어 서비스를 유지하고 또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현재 데이케어 시스템을 0부터 12살까지 그 학교와 긴밀하게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케어 관련 기금 마련 방식과 타가법 일부 규정도 다소 변경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영아들을 맡기기 위해서 한 달에 최고 1,393달러까지 지출하고 있는 토론토의 이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비용 개선 문제 등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넷 데이비스 이 토론토 시의원은 개선이 시급한 실질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이 토의 내용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매우 구체적이지 않고 허술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고 학교와의 연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장 급한 것은 데이케어 비용 부담이 버거운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보상 대책,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업용 건물 주차장에서의 이동식 음식 판매 트럭, 이 트럭 영업 허가가
토론토 시내 요식업소들의 이 전면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올여름에 이 맛있는 푸드트럭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마스토라스는 이 자신이 운영하는 휘슬러 그릴, 이 그릴에 6만 달러의 자산세 영수증,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저비용 푸드트럭에 대한 이 불공정 경쟁을 빨리 조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포드 토론토 시장의 선거 유세 슬로건은 세금 납부자를 존중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요식업주는 토론토시의 요식업소들은 이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스포츠 행사 그리고 학교 행사를 후원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환경 미화 작업들의 그런 프로젝트들에 돈 들여가며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내에 있는 푸드트럭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업행위를 해대는 것은 이 세금을 내고 정식 영업을 하는 요식업소들에 대한 분명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토시 영업허가심의 소위원회는 핫도그 그리고 소시지 등 이 시내 137개 거리 음식 판매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과일과 야채를 추가하는 부분은 허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푸드트럭이나 길거리 음식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능 품목들이 늘어났는데, 그 부문들을 보면 손질됐고 포장되어 있는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통옥수수를 포함한 과일과 야채, 그리고 포장된 샐러드와 견과류, 그리고 스프나 야채버거, 커피와 티 등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기존 요식업소들과 푸드트럭 간에 어떠한 싸움으로 번지게 될지 토론토시 이 허가소위원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CK타임스 뉴스, 저는 내일 시각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